초봉 3천만 원짜리 회사라도 가라고 이렇게 네, 조언을 네. 하셨는데 네. 그 이유가 뭔지 네. 좀 궁금합니다. 좋은 대학을 가고, 뭐, 보통 의대 가고 하는 목적이 사실은 뭐, 돈 많이 챙기고, 명예 챙기고, 공대 나오신 분들도 이런 대기업 가면 사실은 스타팅 샐러리 자체가 좀 높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중견기업들, 중소기업들 보면 꽤 뛰어난 인재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인재들이 한순간에 거기만 목표로 해갖고는 사실은 들어갈 확률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뿐더러 에너지를 그런 곳에 좀 쓰는 것 자체가 생산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최저임금이라 그래요. 예를 들어보면 그거라도 본인이 그곳에서 자기의 적성이 많고 그다음에 자기가 일을 잘하고 일을 통해서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다면 어디든 뭐 중소기업이면 중견기업,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를 사실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뭐 학교를 보기도 하고 뭐 영어를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들어간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개인 플레이어 학교 갖고 계속 뭐 이제 뭐 어디 그게 자기 명예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결국은 역량이거든요. 그래서 그 연봉 3천만 원 이래도 본인이 가서 자 내가 프로그래머야 정말로 역량을 발휘해서 그러면 그거 중견기업에서 딴 데서 보거든요. 사실은. 결국 갈 수가 있습니다, 사실은. 예, 그래서 시작을 연봉으로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저는 본인의 적성 있지 않습니까? 본인의 달란트, 장기, 이런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런 다음에는 본인한테는 그 길게 봐서는 길이 많이 널려 있어요. 예,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좀 본인의 커리어를 관리하시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요즘 직장인들이 연봉에 좀 목을 매는 경우가 네, 많다고 네, 하는데 네. 이거보다 커리어에서 네.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너가 그걸 좋아하는지, 좋아하면은 정말 잘하는지, 잘하는데 아웃풋을 내는지, 아웃풋이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한다면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, 사실은. 근데 좋아하는데 자기가 재능이 없어. 그러면 취미로 하면 되잖아요. 뭐 축구를 좋아해요. 근데 제가 뭐 키도 이렇고 뭐 잘하는 건 아니죠. 그냥 취미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잘해. 잘하는데 안 나와. 근데 그거 갖고 하면 망하잖아요. 사실은 망하잖아요. 그러면 안 되죠. 사실은. 그건 뭐 예를 들어 좀 방과 후에 한다든가 뭐 이렇게 참여해 갖고 하면 되는 거고 실제 자기가 잘하면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거. 그게 이제 자기 사업을 하든 직장이든 그건 보이거든요. 딱 어느 상사 입장에서 보면 어우 이 친구 마케팅 부분에 정말 잘하네. 이 친구 영업 부분에 정말 진짜 구르네. 이 친구 뭐 제조 부분에 정말 잘하네. 이게 보이거든요. 그럼 본인도 알아요. 근데 본인이 잘하는데 또 싫어하는 게 있어.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찾을 거 아니에요, 사실은.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해야죠. 나의 경제나 뭐 이런 걸 생각해서는 그걸 하되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나는 뭐 방과 후에 뭘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. 좋아하느냐, 잘하느냐, 그걸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느냐, 성과가 나오느냐. 요 세 가지를 갖고 본인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항상 좀 고민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커리어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.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자기만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직장이라는 게 사실 혼자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성과를 낸다는 거 있잖아요. 때로는 자기가 손해볼 수도 있고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 당할 수도 있어요. 그럴 때 자기만 주장하면 결국은 이제 그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 사람하고 일하는데 좀 부담이 가겠죠. 그게 지속이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그 그룹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때로는 저는 이제 그 어떤 융통성이라고 할까? 이런 것들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. 그렇지만 분명히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분명히 된다면 주변에 알아주거든요. 결국 알아줍니다. 그게 회사 내에서 모두 알아준다면 회사 밖에서도 알아주고 채가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작은 거, 조그만 거에 목숨 걸어갖고 큰 거를 놓치는 그러한 좀 그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나이가 들수록 이제 직장 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네. 말이 되게 많잖아요. 네네네. 근데 그럴 때 이제 40, 50대에서 네.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네. 다시 성장의 속도를 네.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아주 좋은 질문 인정합니다. 저도 똑같아요. 이제 제가 HPE에서 한 14년 넘게 사실 다양한 일들,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, 시스템 엔지니어, 프로젝트 매니저, 그다음에 컨설턴트, 컨설팅 매니저 정말로 다양하게 경험했어요. 그런 다음에 썬마이크로 시스템을 옮기면서 그 삼성팀의 이제 세일스 팀장으로 좀 옮기게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로 가면서는 DB 관리, 또 그 다음에 핵심 고객도 관리하는 또 그 임원으로 되게 됐고, 저는 그 사이에 두 번의 또 레이오프 경험해서 그 속된 말로 잘렸죠, 두 번을. 예. 회사에서 잘리는 거는요,
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자식을 잃거나 두 번째 이혼하거나 그 정도로 강도가 클 정도로 마음에 좀 그 상처나 이런 게 임팩트가 크다 그래요. 저도 사실 이제 힘들었고요. 그런 상황에서 쭉 반추해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오라클 같을 때는 이제 거기가 아주 마이크로하게, 그러니까 세분하게 일돼요. 그래서 시간을 좀 조금 만들어 갖고 사실은 그다음 뭐를 할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죠. 고민을 했죠. 첫 번째가 이제 하기를 더 공부하자. 제가 그 석사까지는 받았으니까 박사를 공부하자. 그래서 야간에 뭐 3년 좀 넘게 박사학위 좀 받으면서 열심히 주말도 해갖고 그거 성취했고요. 사실은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용어로 애프터 리타이어 뭐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은 많이 하는데 실제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은 그게 많지가 않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그런 건 저는 이제 후배님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그런 아이디어 갖고 있으면 회사 돈 주잖아요. 그렇다고 회사에서 그런 걸 일을 등한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. 분명히 약간의 시간을 내서 애프터 리타이어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갖고 조금이라도 실현을 좀 하도록, 그러면 결국 그걸 통해서 나중에 더 큰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. 엔비디아도 똑같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제가 PhD를 갖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의 또 동기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준비하시고 조금이라도 실행하시라고 이걸 제가 우리 직장에 다니는 후배님들한테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은 어쩌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거를 실천을 못하는 이유는 네. 게으른 거죠. 네, 게으른 거예요. 결심하면 움직여야지. 실패를 하더라도 결국. 그게 아마도 이제 좀 엔비디아에서 또 그런 경험을 좀 해서 그런가? 젠슨이 처음 MB1, MB2 제품 만들어는 실패했어요. 근데 그 엔비디아 컬처 중에 하나가 We Learn from Failure라는 컬처 하나가 있거든요. 우리는 실패가 아니다.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메시지잖아요. 저는 근무하실 때는 매달 샐러리 나오지 않습니까? 사실은 거기서 뭘 해보시라고 사실은 뭘 해봐서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사실은. 근데 그걸 통해서 배우면 되잖아요. 사실은. 그래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. 안 하는 분들은 낑낑대다가 결국 나와서 이제 뭐 사실 어렵죠. 사실은. 해본 분들은 거기서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 해본 분보다는 효과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. AI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혹시 미래에는 네. 그 AI 때문에 어떤 직업군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떤 일자리가 뭐 다시 생긴다거나 이렇게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. 젠슨이 계속 올해 CS 행사와 GTC 행사에서 말씀하시는 게 AI가 실제 생활과 인터액션하는 거, 대화하는 거. 그런데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. 100 트릴리언 시장이야. 이렇게 좀 말씀하셨거든요. 그걸 바탕으로 하면은 그 CPU나 이런 환경에서 돌아가는 모든 잡들이 다 GPU로 바뀔 거예요. 넘버원. 두 번째는 이 AI 시대에는 옵덤 잡들이 새롭게 생겨. 그러니까 제로 마켓에서 언리미티드 마켓으로 바뀌는 두 번째가 생기고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야. AI가 물질 세계하고 그 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커요. 어떤 잡이 새로 생기고 어떤 잡이 없어지고 잡이 없어지는 거는요, AI를 안 쓰는 사람들이 AI 쓰는 사람한테 대체될 거예요. 자체 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잡은 있어. 단 AI를 안 써. AI를 쓰시는 분한테 그 잡이 리플레이스먼트니까 이게 대체될 거고 기존에 없던 잡이 새로 나타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좀 기회가 될 수 있어요. 옛날 산업혁명 때 뭐 기계 뭐 왔을 때 막 그거 불살르고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. 뭐 우리 잡 없어진다고 난리를 쳤대요.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? 기회가 더 많아졌고 똑같죠. 우리 지금 자동차 나왔을 때도 말 타고 같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잡 끊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? 더 많이 일어났잖아요. 자동차로 인해서 너무 많은 오퍼튜니티가 된 것처럼 고속도로가 낮으면은요, 거기에 부과되는 주유소에서 뭘 팔지, 거기엔 호텔 뭐 기타 등등 막 일어난다고요.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확실하거든요.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너무 AI로 인해서 내 잡 시큐리티에 대한 두려움을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가 있는지 더 좀 대처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렇다면은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AI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? 회사 얘기해서 뭐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? 20년뿐이 안 됐잖아요. 그 당시 어떻게 됐어요? 인터넷이 안 됐으면 네이버가 없었고 카카오 없었잖아요. 사실은 AI라는 고속도로가 있어. 그러면 이 고속도로 위에서 성공할 회사들은 AI라는 고속도로, 여기 호텔도 만들어져야 되고 가스스테이션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 식당도 만들어지고 이래. 그러면 AI 시대에 이런 게 뭐냐? 저는 AI 에이전트라고 봐요. AI 에이전트. AI 비서라고 보면 되겠죠. 어떤 비서를 만드냐는 고민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.
그거 다 알면 제가 다 하게요. 근데 다 못하지만 예, 분명히 어딘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올 겁니다. 성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분들이 가장 고쳐야 할 약간 생각이나 네. 이런 관습이 있다면 어떤 네. 게?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. 제가 이제 그 전전 HP에 있을 때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지사장이 되신 분들도 계셨어요. 사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시행착오 없이 어떻게 완벽하게 삶을 살겠습니까? 시행착오가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지사장을 하면 기존에 내가 영업이든 기술이든 마케팅이든 전체 어떻게 보면 전체 대표잖아요. 다 올그르면서 사실은. 그 다음에 퍼포먼스도 내고, 그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, 뭐 이래저래 지사장 되면 주는 권리가 또 많거든요, 사실은. 권리를 많이 주면 또 사실 또 시행착오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시행착오가 일어나면 그거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. 안주하면 바로 그 사람은 도태됩니다, 마켓에. 어떤 일이 됐든 특정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당신은 PIP 예를 들어 퍼포먼스 임프루먼트 플랜이 필요해서 당신 해야 돼. 그러면 그걸 자기 자신을 한 번은 좀 돌아보아서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이슈가 있는지를 좀 한 번은 그래도 한 3초 아니면 3번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이게 좀 내 생각이 맞을 것 같다. 그러면 이제 그 자기가 믿을 만한 분들한테 좀 점검을 해봐서 그게 잘못됐다면 기꺼이 좀 자기 자신의 그런 것들, 잘못된 관행이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라고 할까?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되고, 그거 안 하시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도태됩니다. 결국은 스카이 할아버지를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도태됩니다. 그건 확실합니다. 한국 사회를 보면은 되게 막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되게 큰데 동시에 막 N4 세대 막 포기한다거나 현실적인 불안에 굴복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. 그 이 균형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집중해서 갈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이제 요새 제일 고민이 이제 아들 둘 결혼해갖고 뭐 지금 하나는 월세, 하나는 전세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. 지금 뭐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노호프, 희망이 없다 이렇게 좀 고민하잖아요. 저는 아들들한테도 제일 그래도 긍정 갖고 살아라. 긍정적으로 가면 환경은 또 바뀔 수 있다라는 이제 첫 번째는 긍정에 대한 이제 스피릿이라고 할까요? 그걸 좀 갖고 싶고요. 두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너가 지금 하는 일 좋아하는지, 잘하는지, 거기서 성과를 내는지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. 근데 짜증이 계속 나면서 이제 그는 성과는 내.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.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?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거죠. 그렇지만 그러면 어느 시점에 돈 벌어놓고 좀 자기 원하는 거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것, 잘하는 걸 통해서 인생을 좀 향유할 수 있다면 그건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. 계속 그걸 저는 찾았으면 좋겠고요. 사실은 그게 아니라면 사선책이라면 싫어하지만 잘한다. 그러면 빨리 그걸로 돈 버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별도로 하시든가 이런 플랜 세우면 되겠잖아요. 근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솟아날 저거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긍정의 힘이라고 할까? 저는 그걸 후배님들한테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대표님께서는 이제 직장인들이 노후와 노년을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아까도 연결이 되는 게 잘하고 좋아하고 그다음에 성과 내는 게 그게 베스트예요. 그게 아니면 성과 내는 게 없어. 근데 잘해? 그러면 힘들지만 꾹 참고 좀 경제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지. 그런 다음에 이제 리타이어 한 다음에 그것을 좀 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좀 하면 되고요. 그게 최상의 경우라고 생각하고, 저 같은 경우도 전 컨설팅이 좋아요. 사람분들 만나는 게 좋고, 사람분들을 통해 갖고 실제 피드백을 듣고, 제 부족한 것이 뭐 이거 있다 그러면 계속 그걸 좀 고치려고 하고, AI 쪽은 더 공부해야 하잖아요.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 정도는 좀 하루에 좀 공부하고, 그러면서 계속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거든요.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똑같아요. 분들도 길이 막막할 수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요. 아까 말씀드린 조금씩 하나씩 둘씩 해보라 이거죠. 해보고. 그럼 그게 어떻게 될지,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뭔가 본인이 풀 수 있는 실타래 이런 것들 좀 얻을 수 있거든요. 생각 플러스 엑세큐션 요걸 동시에 좀 진행 좀 하기를 좀 바랍니다. 근데 그 앞에 있는 거는 모르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사실은. 이 잘하는 것과 성과가 나는 것, 좋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많지 않아요.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인다면? 잘하는 거 해야죠. 잘하는 거. 자기가 좋아하지 않아도 잘하는 거. 그게 그 회사로 보면은 그게 이 사람이 당신의 밸류는 영업 정말 잘하네 이 사람이. 근데 자기는 싫어. 근데 딱 하면 뭔가 큰 딜을 만들어 와. 그럼 이거 잘하는 거잖아요. 왜? 어떤 한도에
먹고 살아야잖아, 실제는. 그걸 그러면 주구장창, 뭐,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.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 경제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그거 하면 되는 거야, 사실은. 근데 그게 또 좋아하는 걸로 또 변할 수도 있거든요. 그건 모르겠고, 사실은.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? 그래도 이제 직장 생활 38년이면 꽤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외국 회사가 한 36년 해서 또 많이 사실 뭐 감사하게도 그 역할도 다양하게 좀 경험했고 이랬는데 제 그 38년을 뒤돌아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에 집중해서 성실하게 하고 첫 번째. 두 번째,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있지 않습니까? 이 관계 관리 참 중요하거든요.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뛰어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제가 지사장 자리, 그러니까 대표 자리 레퍼런스 책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. 이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 보니까 이렇게 눈들이 있어요.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, 뭐 주변에 이런 사람 개무시하고 진짜 뭐 이게보다는 물론 뭐 다 저거 할 수는 없겠죠. 근데 가능한 한 좀 자기 자신 열어서 적들을 좀 덜 만들면서 그 사회생활을 하면 오히려 더 긴 직장 생활 가운데 본인의 좀 여러 가지 좀 이런 활로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